이번 시간에는 그 아토 리서치 그리고 대표님 그 CTO님 운영 회사는 그 앞에 나와 있다시피 이쪽 관련해서 그 SMR 쪽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을 좀 갖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강의를 와주신 우리 그 정재웅 CEO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데이터 센터 전문가입니다. 전력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늘 세미나를 보니까 전력 관련된 전문가들이 발표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전력의 생산자 전문가가 아니고 전력의 사용자 전문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용자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원자력, 그 다음 단계는 SMR에 매우 관심이 있어서 이 관련된 일을 진행하던 중에 발표 요청이 왔고 이게 SMR 전문가는 난 사실 아닌데 저희 또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반 조금 적게는 SMR 관련된 걸 좀 소개를 드리고 사용자 수준에서 아는 정도 소개드리고 그 뒤에는 반대쪽으로 SMR이던 아니면 기본 원력이던 원자력이던 아니면 사실은 아리백 형태의 재생에너지던 그게 데이터 센터 쪽으로 건너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련된 것 또 그거를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있는지 저는 조금 더 사용자 중심으로 이번 발표에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인 만큼 SMR 원자력 발전소는 뭐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좀 작은 겁니다. 작은 발전소고 사실은 원래 전통적인 이름은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Small and Medium Reactor, 그러니까 그냥 보통 리액터를 지으면 1.5기가와트 정도 되는 것들을 우리 울진이나 경주 같은 데 지우는 큰 원자력 발전소 말고 조금 더 작고 또는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리액터를 하다가 그 방향 전체가 이게 그냥 사이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더스트리적으로 좀 다른 걸 의미한다. 그래서 M이 지금은 모듈라라는 의미로 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small이라는 의미는 그 발전 유닛 또는 특정 발전 유닛을 여러 개 놓아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작게는 10메가와트부터 크게는 300메가와트 정도. 이게 절대적인 룰은 아닙니다. 정의를 내리는 사람마다 또는 나라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일렉트릭 기준으로 10메가와트 정도부터 300메가와트 정도 사이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데이터 센터 쟁이들 입장으로는 도시에서 요즘에 짓는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들은 한 20메가와트 정도면 건물 하나 커버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크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100메가와트 정도니까 이 SMR 하나하나가 제법 덩치가 큰 전력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M은 모듈라인데 모듈라라는 뜻이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땅을 찾고 그 위에 프로젝트 설계부터 해서 하나하나 완공될 때까지가 일종의 수제 시스템 같다고 비유를 드리자면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일로를 짓기 위해서 특정한 마치 맞춤복을 만들듯이 하나하나씩 거기에 특화된 어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면은 모듈라부터는 공장 내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그걸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그걸 실어 나를 수도 있고 트럭을 통해서 나를 수도 있고 그걸 해당 사이트에서 어셈블 할 수 있고 그 사이즈를 특정 맞춤형이 이거는 1.5기가야 라고 정해놓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스몰 유닛들을 스케일 아웃 시키면서 확장도 시킬 수 있고 훨씬 뭔가 nim블하고 빠르기도 하고 대량 생산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좀 더 많이 가게 되면 1.5기가씩 지으려고 하면 국가 차원밖에 안 되는데 규모가 좀 더 작다고 하면 저 같은 데이터 센터 사업자도 준비가 된다고 하면 내가 지어서 내 데이터 센터 돌리지 할 만큼 전력 생산을 원자력으로 했을 때 옵션을 크게 늘려주는 기술입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많이들 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많이들 하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제가 체크했던 건 60개 정도인데 지금은 80여 개 프로젝트가 개발을 하고 있거나 실제 구축 또는 이제 운영에 가까운 단계로 소수긴 하지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얘들도 결국은 이제 사업이니까 돈 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 단위로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이야 국가의 전력을 공급한다. 각 국가의 GDP 성장률에 맞춰서 그게 끝이겠죠. 근데 여기는 특별한 목적들을 갖고 훨씬 작은 사업이고 작은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다 보니 뭐 기본적으로는
특정 노후 화력 발전소 같은 거를 교체한다든가, 뭐 기가 단위가 아닐 테니까요. 아니면 너무 작은 섬은 그렇게 쓰나 원격지 뭐 이미 핵 원자력 뭐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케이스에 원격지 전원이 되겠죠. 그런 원격지에 전원을 제공한다거나 해수 담수화 그 소금물을 바꿔서 한다던가. 이건 수소 생산, 이건 이제 울진에 수소 산단이 이제 올해 예타 면제 통과하고 또 30년 기준으로 경북 울진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이제 수소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 이제 전기 분해를 해야 되겠죠. 물을 넣으면 이제 산소하고 수소로 떼어낼 텐데 그걸 할 때 쓰게 되는 전력으로도 다른 전력은 너무 비싸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원가 전기를 가지고 희망 사항으로는 가지고 수소 생산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대형 데이터 센터에 직접 연결하기 위해 전력을 공급한다던가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형태는 사실 뭐 이름이 그러니까 일반 워터, 그러니까 H2O, 가장 기본적인 물을 기본으로 하는 건 지금 대형 센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경수로라고 불리는 대다수의 전력들을 어떻게든 좀 줄여볼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어프로치를 바꿔서 뭐 소디움이 되었던 뭐 레드가 되었던 아예 다른 형태로 SMR을 그러니까 감속 역할을 하던 히트를 딜리버리한 역할을 하던 쓰게 되고, 레인지도 왼쪽에 숫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10메가짜리부터 위에 보면 300메가 넘어간 짜리까지 레인지별로 다양한 설계 사업들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걸 뭐 다 깊게 설명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요즘에 SMR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뉴스케일입니다. 미국이고 원래 설계했을 때는 한 60메가와트 유닛으로 확장해서 이제 720이니까 몇 개인가요? 12개인가요? 정도까지 스케일 아웃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 중요한 건 이게 뭐 그냥 시계 같은 상품이 아니니까 터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하겠다고 하면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뭐 한번 지어볼 수라도 있는데, 그 승인을 2020년에 실제로 받았습니다. 이게 되게 큰 일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실제로 SMR 가지고 규제를 통과하고, 물론 그게 전 세계 처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구축에 들어간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 인허가 받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떠들었죠. 원래 그러니까 목표는 29년까지 미국에 있는 아이다호에 있는 국립연구소 부지에 6기 정도, 이제 각각 개당 77메가 정도 돼 곱하기 해서 한 500메가와트 정도 되는 걸 지으려고 했었는데 실제 짓는 진행도 되었었고요. 근데 작년 중순쯤에 이제 중단됐습니다. 중단됐던 거는 이거 막상 지어보려고 하니까 뭐 코로나 타임도 좀 있었고, 막상 지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건설비, 건축비, 뭐 기자재비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단 중단이 되었고, 이게 또 작년 중순쯤에 그래서 사인이 됐습니다. 아직 SMR은 경제성이 안 나오는가 보다 라고 해서 또 한번 꺾이는, 사실 뉴스케일이 희망찬 소리가 되기도 했었고 꺾이는 소리가 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정도 수준에서 보면은 워낙 적어도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AI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것들이 전기를 기가와트 단위로 많이 모았을 때 잡아먹다 보니까 됐어, 이제 경제가 새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국가 단위의 전력을 공급하는 거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면 이제는 신속하고 빠르게 대형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지표랄까요? 적어도 데이터 센터들 입장에서는 이 나오다 보니 다시 이제 꼭 뉴스케일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서 실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일본이나 독일이나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일일이 열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자체 기술을 가진 좋은 나라 중 하나죠. 그래서는 통상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는 SMR 기준으로 보면 미들급 때는 110메가와트 일렉트릭 기준으로 이미 개념 설계부터 해서 2012년에 국내 자체로는 표준 설계 인가를 받긴 했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 설계가 많이 바뀌다 보니 재인가 요구를 받아가지고 2018년에 다시 한번 개념 설계 완료하고 그 다음에도 조금 더 추진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단계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SMR 프로젝트는 산자부에서 펀딩으로 나온 ISMR입니다. 산학연이고 일단 저는 기업에 가까우니까 기업적으로 포스코가
중심이 되어서 컨소시엄을 결성해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 목표는 뭐 연도가 조금씩 앞뒤로 가기 움직이긴 합니다만 이미 시작을 했고 28년까지 표준 설계,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마음대로 원자력 만들 수 없잖아요. 위험한 장비인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표준 설계를 하고 그다음을 정의를 하고 그 표준 설계에 맞춰서 실제 구축이 되었는지 인허가 과정도 만들고, 원자력 인허가를 받아야 될 테니까요. 그러고 나면 30년 정도의 1호기를 완공해서 이제 한번 돌려보는 거를 그러니까 사업을 들어가서 돌려보는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원래 계획은 34년 최초 상업 운전인데 요즘에 그 프로젝트에 실제로 뭐 가시는 참여한 기업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한 29년까지는 인허가 절차를 마치면 30년부터 이제 개별 기업들이 그 표준 설계에 맞춰서 표준 인허가 절차를 따라서 구축을 빠르게 하고 돌리면 국내에서도 31년 말, 32년 초쯤이면 개인 사업자가 SMR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게끔도 되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데이터 센터 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 타임라인에는 이제 직접 내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내 데이터 센터를 효율화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열심히 쳐다보고 그 다음에 참여한 기업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기술 개발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제일 관심이 많고, 뭐 이 외에도 뭐 선박용 같은 것도 있었고 반디던가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걸 다 리스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제가 제일 관심 갖고 보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그다음에 이게 당연히 이 원자력이 뭐 돈 있고 기술 된다고 다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각 나라에서도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규제 관련된 것도 같이 발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규제자 그룹만 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해주고 계시죠, 사실은. 원자력 관련되어서 이런 기관들도 이거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정의한다던가, 또는 다 인허가 절차를 통과했어도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과 관련된 규칙을 잘 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가가 소유하는, 한수원에서 소유하는 초대형 경수로 기반으로만 되어 있어서 실제 SMR에서 모듈라하게 하면 빨리 움직여보고 막 대량 생산에 맞게끔 뭔가 심플리파이하고 이런 거에 관련된 게 많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우리나라 규제자 그룹도 알고 있어서 관련된 규제 개선 연구 사업입니다. 연구 사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서 또 ISMR 프로젝트가 잘 진행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규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타임라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타임라인은 2029년쯤이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인허가 받으면 되겠다는 걸 국가에서 얘기를 해주겠구나. 그때쯤 돼서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놓으면 2031년이나 2년쯤이면은 내가 직접 지은 원자력으로 내가 직접 지은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 타임라인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SMR, 그러면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는 어쩌냐. 사실은 이게 SMR이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원자력 전기던, 일단 데이터 센터쟁이들한테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우리나라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제 뭐 당연히 계절마다 하루에도 시간마다 가격이 다른데, 실제로 운행해서 돈을 내보면 평균 킬로와트 아워에 한 16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50원에서 160원 사이. 실제 운영을 해보면 돈을 낼 때 시간 뭐 다 포함해서. 근데 생산 단가로만 보면 원자력이 65원. 이것도 이제 점점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상태 65원. 엄청난 차이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전기 종류의 전기의 종류를 결정하고는 단일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65원, 평균 가격이 150원인데 원자력이 65원, 나머지 것들은 훨씬 더 비싸다는 겁니다. 생산 가격이. 이게 평균 가격을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전력 중에 30에서 35% 정도가 원자력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65%가 평균을 다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태양광이 되었든 석탄이 되었든, 석탄은 150원, 160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의미 있긴 하지만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정의로는 내가 저 SMR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면 1.5기가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고요. 한 100메가와트 정도, 200메가와트 정도 되는 걸 가질 수 있으면 가격 경쟁력이 일단 되게 좋다는 거. 두 번째, 타임 투 마켓.
한국의 원자력 또는 전력 수급 계획은 지금 뭐 새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2050년까지 뭐 몇백 기가와트를 증가한다는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움직입니다. 뭐 GDP 생산이든 전체 국가 경제를 보고 하겠죠. 그건 큰 그림에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좀 다릅니다. 엔비디아가 한 2년쯤 뒤에 얼마나 미친 카드를 전력 소모 측면에서 미친 카드를 내놓을지는 보면 뭐랄까요, 컴퓨터 렉 같은 게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꽂으면 사람이 꽂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폭은 한 이만큼, 높이는 사람 손이 닿아야 되니까 대개 한 이만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사람이 쓰는 캐비넷과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요즘에 데이터 센터 운영되는 게 그만한 크기에다가 우리가 전력을 공급해주면 평균적으로 한 10kW, 뭐 유닛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kW 정도, 조금 전력에 신경 썼다는 데가 20kW, 27년에 엔비디아가 렉당 전력 요구하는 게 240kW. 불과 3, 4년 사이에 전력을 렉당 전력 원하는 게 10배가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걔네 계획표상으로 된다고 하면 걔네도 하도 전력을 빨리빨리 소모하게 올렸는지 지금 새로 나와야 될 카드가 전력 소모, 발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막 디버깅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던데, 그만큼 국가 차원에서 전력 공급 계획이 리니어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데이터 센터 한정으로는 뭐 일단 엔비디아부터 사고를 쳐대기 시작해서 전력 공급의 수준이 연 단위로 2배, 3배가 우습습니다. 저희도 너무 괴롭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전력을 수급함에 있을 때 국가 차원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전기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발전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MR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싸다, 그 다음에 빨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기의 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에너지의 량이 아니라 에너지의 질을 따집니다. 앞에서도 이미 재생에너지 같은 아리백 또는 CFE, 카본 프리 에너지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 텐데요. 매직 라인은 2030년이고 2달 전쯤에 구글에서는 이게 이제 농담이 아닌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 2030년까지는 너희들이 생산하는 D램,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를 전부 카본 프리 에너지 또는 아리백 에너지로 생산했다는 증거를 들고 와라 라고 이미 통지가 갔습니다. 이건 뭐 구글은 또 자기 마음대로 뭐 세계 평화 위에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또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 기준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거라 그렇게 캐스케이드된 압력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더 이상 나 이렇게 많은 전기를 잘 공급해요 가지고서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빠르게 이제 약자가 될 거고, 자기가 뭔가 경쟁력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가 공급하는 전기는 질이 달라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물론 아리백 전기가 일단 뭐 이건 구분하는 사람 또는 저보다 더 전문가 그룹의 판단이겠지만 원자력은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리백 기준으로는 들어가진 않고, 근데 재생에너지라는 것들에 뭐 태양광이 됐던 풍력이 됐던 데이터 센터는 24/7 항상 서버가 돌아가니까요. 뭐 거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전기 소모량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저전력의 포션이 상당히 큽니다. 밤이라고 끄지 않아요. 뭐 이거 특정하게 뭐 날씨가 좋다거나 안 좋다고 해서 끄지 않고, 근데 그 기저전력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리뉴어블 에너지 계열들은 적어도 지금 상황으로는 너무 불안정합니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카본 프리이면서도 그 데이터 센터의 기저전력을 받칠 수 있는 요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미국에서는 3마일 아일랜드라고 뉴욕 쪽에 있는 거, 이거 핵 사고 나가지고 폐쇄됐던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랑 다시 계약해서 5.5기가와트 정도 될 겁니다. 이걸 공급해라 다시 오픈해가지고 그러고 있고, 뭐 대형 원전도 그렇지만 소형 SMR도 아마존 같은 데는 아직 안 지어졌지만 지어질 거 내가 미리 투자하고 살게 몇 천억 단위로 이미 해외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은 직접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되죠. 원자력 관련된 것도 개인 사업자가 생산할 수 있고 뭐 허가 인허가 절차를 다 거쳐야 되지만 그다음에 그걸 PPA 계약으로 직접 계약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전기들이 지금 이제 계약 상태인데
다 완성이 돼가지고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전기 들어오니까 되게 좋네, 난 쓰면 되겠네, 이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전기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전 세계적으로도 뭐 26년 7년쯤이라고 한번 보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이미 그런 지역도 있고를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직접 전기를 받을 수 있고 전기를 공급하는 그 디스트리뷰션하는 회사들도 지역별로 다 다르고 하니 전기의 소스 배분 방법들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그 전체 합이고 왼쪽이 이제 그냥 뭐랄까요, 카본의 정도.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높으면 안 좋아. 내가 똑같은 뭐 1kW를 써도 저 포션이 높으면 뭔가 되게 석탄으로부터 생산을 했던 뭐로부터 생산을 했던 똑같은 전기인데 좀 더 카본이 많이 사용된 전기를 쓰는구나, 낮으면 좋구나,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초록색이 어딘가요? 네덜란드? 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석탄을 되게 뜨는 건지 뭘 뜨는 건지. 근데 제일 밑에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아마 수력 발전이겠죠.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거기서 가능한 자원 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전기가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걸까? 이 전기를 내가 받으면 똑같은 1메가와트라도 카본 이미션 관련돼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를 어웨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거를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짓는 사람들은 전기에서 카본 기반의 전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아서 리포트를 헤드쿼터로 해서 헤드쿼터 내에서 30년까지는 우리의 사업은 카본 프리 에너지로 얼마를 돌리고 있어라는 걸 숫자 리포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마다 데이터 센터가 마다 전기 들어오는 카본의 인텐시티가 다르고, 물론 이 안에서도 뭐 수력 발전은 조금 릴라이블하고 판단되지만 하나의 예로 카본이고 그 외에도 가격도 다를 거고 릴라이블도 달라서 한국에서는 뭐 통일된 가격에 총량도 100메가 계약하면 언제든 100메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지만 조금 더 앞으로 나가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은 어느 지역에서 똑같은 전기를 써도 카본이든 프라이스든 릴라이빌리티든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 그게 또 시간대별로도 사실은 뭐 낮에는 태양광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밤에는 아니겠죠. 그것도 어웨어하면서 내가 결국 24시간 사업을 돌리는데 어떤 것들은 무조건 낮에 돌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구글이다 라고 하면 검색 엔진에다가 우리가 키워드를 넣으면 뭐 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은 그때 다 인터넷을 뒤지는 게 아니고 미리 다 모아놓습니다. 이거를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그거 언제 해? 밤에 해놓습니다. 밤에 다 모아놨다가 낮에 이제 쫙 뭐 개형 이런 거 하면 이제 밤에 잘 모아놨다가 낮에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할까? 전기량, 전기의 릴라이빌리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카본 인텐시티도 따져서 합니다. 실제로 일단 제가 뒤에 좀 더 설명드리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 나와요. 전기를 받는데 이게 무슨 종류인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니라 내 고객이 될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사업자들이 이제 저한테 요구할 겁니다. 어떤 전기를 내가 쓰고 있는 거야. 내 사업이 얼마나 카본에 디펜던트하게 돌아가는 거야 아닌지 얘기할 거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도 되게 챌린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제일 단순하게 한다고 하면 저 이제 아래쪽 왼쪽 그림을 보면 이제 사용자 스토리입니다. 전기는 공급된다고 하는데 막 섞여서 오는데 빨간색이 카본 정도라고 합시다. 똑같은 100메가인데 올라가면 카본 많이 포함된 데서 온 전기, 내려가면 그러니까 적게 포함된 데서 오는 전기, 타이밍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죠. 뭐 밤이라고 치죠. 낮은 선이 낮을수록 카본 포함이 낮은 거니까 낮 시간이어야 되겠네요. 태양광에서 많이 온다 치고, 그러면 파란색이 뭐냐면 야 그때 열심히 데이터 센터를 돌리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하면 당연히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 결과가 나올 텐데, 그냥 나는 전기 종류 모르겠고 그냥 돌려 라고 했을 때 하여튼 그 기준을 다, 제일 왼쪽에 있는 회색이 내가 이걸 돌리면서 카본이 얼마나 이미션 돼, 두 번째 파란색이 나 돈은 얼마 내고 있어, 세 번째 빨간색이 내 일을 끝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들어왔어도 야 지금 카본이 너무 높은데 안 돌려. 이제 딜레이가 길어지겠죠. 이게 딜레이가 그냥이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면서 쓰게 될 액세스의 대부분 반대쪽 컨텐츠는 요즘엔 데이터 센터에서 날라옵니다. 장비들 다 데이터 센터에 갖다 놓으니까 그 고객이 불만을 느끼겠죠. 불만지수일 텐데 그냥 모르고 하는 데 기준을 111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야 카본을 어웨어 해가지고 뭔가
저 태양광 많이 들어올 때 집중적으로 돌리고 하면 어때? 라고 하면 당연히 저 이제 그래프가 서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걸 이용하라 손바닥에 있는 바 부분입니다. 비용은 올라갈 거고요. 되게 리뉴얼 에너지가 비싸서 카본 이미션은 좀 줄어들 거고요. 당연히 뭐 태양광 전기 같은 거 쓸 거니까. 근데 이제 에지가니에서는 딜레이 같은 것들 낮 시간에 일정 3시간, 4시간이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는 피크 타임이죠. 그때 오는데 일을 다 시킨다고 하면 나머지 시간은 제대로 돌릴 수가 없어서 딜레이 같은 게 결국 소비자 만족도 같은 게 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뭔가를 더 정보를 얻고 데이터 센터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효율적으로 해야만 그게 진짜 그린 데이터 센터가 됩니다. 뭐 그린 데이터 센터란 말은 많은데 그냥 뭐 태양광 패널 옆에 좀 붙여요 이런 게 그린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실제 이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내가 카본을 얼마나 쓰고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갑갑하고 이런 걸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가면 사용자 얘기니까 이게 지금 분야에 따라 다르실 텐데 IT 하시는 사람은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거고 만약 세미나를 발전 기준 오신 분들은 뭔 소리지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이제 전기가 만약에 그런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고 하면 뭐 지금도 가격 때문에 그런 걸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가격도 통일이죠. 근데 가격도 다르고 카본 인텐시티도 다르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일의 종류를 나눕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돌려야 될 일. 아마 클라우드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강의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아마존 같은 데는 내가 직접 컴퓨터를 사지 않아도 하여튼 거기에 가면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빌려 쓸 수 있어. 좋죠. 근데 빌려 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계약 자체가 좀 설명드리면 리저브드는 나 이거 1년 동안 쓸 거야. 안 그럴 것 같은 데 있습니다. GPU 서버 같은 것들은 한참 엔비디아 GPU 구하기 어려울 때는 아마존이 이제 큰 손이니까 왕창 구해놓으면 그 작은 고객들은 야 저거 한 3년 쓸게 약정 계약을 하여 메고도 들어갔습니다. 리저브 된 거. 이거는 저희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그대로 그냥 줘야 됩니다. 그거 말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온디맨드. 그래서 아마 클라우드 직접 써보신 분 잘 쓰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시간당. 나 지금 급하니까 얼른 쓸게. 필요한 만큼만 딱 쓰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요청합니다. 나 돈 더 쓸게. 근데 요거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남아도니까 이만큼 막 공급했다가 미안해 우리 지금 물량이 없어서 못 주겠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마존 가서 예를 들면 GPU 같은 걸 써보려고 클릭하잖아요. 서울 리전은 그러니까 위치도 정할 수 있는데 서울 리전은 애초에 못 구하고 GPU가 너무 없어서 도쿄 리전 같은 데 가가지고 나 도쿄에 있는 GPU 쓸게 하고 클릭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바뀝니다. 내가 요청을 해도 아마존에 가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형태도 있고 스팟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름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스팟은 뭐냐면 모르겠는데 일단 네가 자원이 남을 때 이걸 돌려줘. 이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생 정도 되는 거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막 리저브 되고 쓰기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베스트 에포트로 밤에 너 자원 좀 남을 때 돌려. 이렇게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던져. 그 다음에 이제 도메스틱이라고 전하는데 이건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들면 구글이 하나 짓는다. 아마존이 좋겠군요. 아마존 짓는다고 하면 자원을 전부 다 외부에다 파는 클라우드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아마존 쇼핑몰 있잖아요. 자기 자체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쓰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자기 자체 거다 보니까 조금 유도리가 있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주어져도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야 이거는 무조건 돌려야 돼. 이거는 돌렸다 말았다를 1시간 단위로 결정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사정될 때만 돌려주면 돼. 이거는 애초에 내가 공급자이자 수요자니까 도메스틱 같은 경우에는 내 서비스니까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걸로 실제 데이터 센터 운영에 돌아갈 소프트웨어 종류를 나누고 이제 느낌 오시죠? 이 정도만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돌려야 될 건 밑에 깔고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가격에 따라서 전기 공급의 어베일러빌리티에 따라서 태양광 릴라이브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밤엔 낮에는 높고 밤엔 낮이니까 또는 카본 인텐시티에 따라서 원자력이 들어올 때는 많이 돌려. 근데 그게 아니라 석탄 기반으로 들어올 때는 줄여.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원자력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요. 또는 한전이 알아서 다 해줄 텐데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직접 짓기도 하고 따로 받아오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개별 발전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남동 발전 큰 데 말고서도 공장 차원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는 아직 개별 발전 사업을 직접 연결해서 하는 것까지는 드문 일입니다. 매우 드문 일이나 이제
좀 더 일상화가 될 것 같고, 특히나 SMR이 나온다고 하면 전 무조건 합니다. 전 무조건 합니다. 몇 천억이 들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전기료를 연에 몇백억씩 내는데. 요게 키고 여기부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제가 그 오디언스 그룹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사실 카이스트에서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과목을 대학원생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직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좀 더 대학원생스러웠으면 좀 더 듣게, 지금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느낌이 좀 가볍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메인 얘기고요.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 게 워크로드를 나누고 실제로 전기가 어떻게 쓰는지 보고 모니터링하는 작업들을 하고, 모든 장비마다 ACPI 이름 외우실 필요 없는데 컨트롤하는 거, 모니터링하는 컨트롤하는 장비를 붙여서 전력 상태를 계속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그 어떤 일을 맞는 최적의 전력 상태를 서버 하나하나 단위로, 보통 데이터 센터에 10만 대 정도 들어가는데 규모가 있는 데이터 센터는 다 컨트롤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 공급자가 정보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메시지는 이건데, 공급자가 정보를 많이 줄수록 소비자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전 세계 IT를 그린하게 돌릴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되게 많은 방법은 너무 서킷트리 같긴 한데 이게 다 디지털이니까 클락이 들어가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맞춰 동작하는 건데 그걸 클락을 꺼버리거나 아니면 파워를 꺼버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컨트롤하게 되고, 인텔 CPU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하나씩 서브 부품을 다 끄기도 합니다. 이거 다 컨트롤합니다. 그냥 컴퓨터만 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칩 안에 작은 모듈들도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끄는 것도 합니다. 이걸 하기가 귀찮으니까 아예 인텔 같은 데서는 칩 내에서 알아서 합니다. 야, 너 신경 쓰지 마. 그냥 내 CPU에다가 매니코어 프로세서 CPU에다가 막 소프트웨어를 띄우면 내가 알아서 상태를 보고 어느 쪽에 전력을 더 많이 집중시킬지 알아서 할게. 이런 것도 합니다. 삼성이 잘 만드는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메모리 전력 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밖에서 얼마큼 빠르게 돌려, 얼마큼 천천히 돌려 관련된 것들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음 단계는 좀 전력 절 먹는 DDR, 그러니까 메모리 DRAM 서버과는 종류를 바꾸기도 하고, 하드디스크 같이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상태에 따라서 모터가 윙 돌아가거든요. 요즘 랩탑에서는 그런 일 벌어지지 않는데 서버에서는 합니다.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력 컨트롤하게 되고, 이 전반적으로도 그 전체를 묶어서 아예 서버 단위로 딱 그 전력을 이만큼 쓴다라고 정해주면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력 컨트롤, 보통 태핑이라고 하는데, 이 랩탑이 실제로 판매될 때 이 뒷면 같은 데 보면 100W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되게 안전한 이거 이상은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돌릴 때 100W를 돌릴 일은 없습니다. 훨씬 낮은 수준의 전기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애초에 지금 전체적인 전력이나 아까 얘기했던 공급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은 너 50W만 써 라고 파워 캡, 모자란 거죠. 캡을 딱 씌워놓고 나면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CPU니 메모리니 아니면 OS니 이런 애들이 다 컨트롤 해가지고 그 아래로 전력을 맞추는 기능까지 데이터 센터에서는 열심히 쓰이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이게 너무 테크니컬한 거라 제가 준비를 너무 세게 했나 싶은 생각인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는 하드디스크 아니고 다 플래시 메모리 있습니다. 왜? 플래시 메모리가 가격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요. 그래도 써요. 왜? 플래시 메모리는 삼성 가서 달라고 하면 2달이면 사요. 근데 그 지역에서 전기를 2배 달라고 하면 못 사요. 왜냐면 전기라고 하는 건 미국이라 하더라도 전기라고 하는 건 쉽게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전력청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전소가 지어지던 송전선이 지어지던 앞에서 아마 얘기 나왔을 텐데 서울로는 끌기 힘들다 등등 특정 지역으로는 들어올 수가 그러니까 되게 특정 지역에서 전기의 공급 총량이 늘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돈이 있는 아마존이든 구글 입장에서는 차라리 비싸더라도 전력 소모를 작게 하는 걸 사는 게 자기 전체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올리는데 가능한 방법입니다. 갑자기 한전에 가서 이 지역에 전기를 2배 줘? 준비돼 있으면 오케이죠. 준비 안 돼 있으면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비싼 컴포넌트를 쓰는 게 일상화가 돼가고 있고, 거기 핵심은 단순히 그게 성능이 더 좋거나 아니면 효율성이 더 좋거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전기 총량을 늘리기가 어느 나라나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컴포넌트를 바꾸던 아니면 일을 조절하던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익스트림이 AI의 GPU나 요즘 NPU 국산 AI 반도체 칩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익스트림입니다. 걔네들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CPU처럼 다양한 일을 못하고 조그만 일밖에 못합니다. 근데 클라우드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또 데이터 센터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크게 지어놨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니즈를 갖고 와도 다 수용해주면 장사가 잘 될 거잖아요. 뭐 분식집인데 모든 종류를 다 하는 거죠. 근데 GPU나 ASIC은 예를 들면 뭐 최고의 떡볶이 딱 하나인 겁니다. 떡볶이가 입맛에 맞지 않는 손님이면 내가 데이터 센터에 ASIC을 잔뜩 AI 반도체를 잔뜩 깔아놔도 아니 난 그거 관심 없어 하면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물론 효율성도 있지만 성능도 있고 효율성도 있지만 전기 총량에 관련된 게 요즘 되게 이슈입니다. 2만원 GPU 어디다 꽂지? 우리나라는 아직 GPU 수급이 별로 약간 부끄러운 얘기인데 뭐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것만큼 대한민국이 엔비디아 GPU 카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정도가 되어서 아직 우리나라 이슈까지는 아닌데 해외에서는 엔비디아 GPU를 돈 갖고 몇 조씩 사도 그걸 돌릴 전기를 쉽게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옵티미션 관련된 게 되고 있다. 너무 기술적이니 짧게 넘어가고 또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요게 또 하나 어려운 게 그러니까 전기를 잘 받고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게 사람의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이걸 에너지 효율성이라보다 에너지 프로포셔널리티라고 하는 게 나을 때 이게 Y축이 에너지 쓰는 정도고요. 사람 몸이 X축이 이제 일하는 활동의 종류인데 제일 왼쪽이 이제 잘 때입니다. 잘 때는 진짜 에너지 얼마 안 쓰는 거죠. 몸에서. 근데 오른쪽은 뭐 액티브하게 막 이제 뭐 테니스를 경기를 하든 뭐 하든 하면 잘 때하고 실제 운동할 때 에너지 소모량이 뭐 20배, 3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내 활동에 따라서 에너지 소모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달라지니까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브레인이 잘하는 건가? 아니면 할 일이 없는 건가? 인데 이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 오른쪽이거든요. 컴퓨터를 아무 일도 안 시켜. 저기 소프트웨어가 아예 안 들어가. 근데 켜놓기만 했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지금 자고 있는 상태랑 비슷한데 해도 전력을 완전히 돌아갈 때 전력의 50%까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것도 이게 단순히 뭘 컨트롤 잘한다가 아니고 야 그럼 난 데이터 센터의 반 정도는 껐다 켰다 해야 되나 통째로? 이 방 정도 되는 컴퓨터는 잘 조절한 다음에 통째로 꺼버리지 않는 이상은 전력 효율성 관련된 게 되게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 데이터 센터에 좀 더 가까우면 앞에 건 다 컴퓨터 관련된 전기만 얘기했는데 냉각도 전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컴퓨터에다 전기를 썼는데 이게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여튼 저도 말하면 열 나듯이 뭔가 움직이면 다 열이 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쓰다 컴퓨터 쪽에 이제 GPU 같은데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식혀야 되죠. 이것도 에어컨을 돌리던 아니면 에어컨에서 나온 거를 열을 빼기 위해서 뭔가 펌프를 돌리던 다 전기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비율을 보통 PUE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고 이것도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하지만 하여튼 얼마나 PUE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딴 데다 전기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하고 있고 여기는 뭐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기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GPU 같은 경우에 CPU도 그럴 텐데 저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게 이제 칩 위에다가 저런 판때기 같은 거 하나 붙여요. 콜드 플레이트, 차가운 판때기인 거죠. 그리고 나면 서버에 전기 꽂는 플러그만 있는 게 아니라 물 넣는 튜브도 따라 붙습니다. 물 넣는 튜브, 정확히 물은 아니고 리퀴드 다이렉트릭이라고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인데 그게 흘러들어서 전기를 그러니까 열을 빼는 걸로 하고 조금 더 많이 간 다음 제너레이션은 기사 보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제너럴하게 배우신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요런 수조 같은 데다 컴퓨터를 넣은 겁니다. 이거 한 4년 전만 해도 야 이거 사람들이 쓰겠어 싶었는데 요즘에는 전기량 소모가 서버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3년 뒤면 이거 다 쓰겠구나 하고 있고 제 친구들이 하는 데이터 센터 해외에는 가보면 메이저로 다 깔리진 않았는데 초기 실험 상태는 이미 다 적용해가지고 서비스에 쓰더라고요. 좀 더 많이 나가면 바다에 집어넣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일랜드인가에 집어넣은 게 진짜 저기 집어넣기 전에 사진인데 저렇게 흰색 원통형으로 됐고 앞에 이제 윈도우즈 마크인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요건 이제 바닷속에 통 집어넣습니다. 까지 해서라도 어떻게든 전기 덜 쓰고 시키기 이런 것도 전기 세이브 차원에서 합니다. 진짜 많이 가면 이런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컴퓨터가 열심히 돌아가면 전기를 식혀야 되겠지. 왼쪽 방식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CPU든 GPU든 뭐 하여튼 칩이 있으면 그 칩까지 액체를 넣는다고. 그것도 팬시해 보이는데 이제 그것도 충분치가 않아요. 전기 세이브하는. 그래서 전기를 아까 냉각체 같은 걸 CPU, GPU 위에다가 바로 올린 걸 넘어서서 오른쪽은 어떻게 하냐면 밸브를 다 갖다 붙여요. 전기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수압을 결정할 수 있는 밸브를 갖다 붙여가지고 진짜 열이 많이 나는 칩이랑 아닌 칩이랑 구분해서 아닌 칩은 조금 미지근한 물을 집어넣어요.
이런 것까지 실제로 하면 되고 이제 텐센트에서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초기 단계 시작을 했고 한다고 논문으로 나왔던 건데 이게 올해 버전 논문이니까 실제 구축한 지는 제법 됐겠죠. 요 정도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자는 진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전기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나는 쓸 준비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언제 전기 공급해줘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이거가 아직도 한국에서는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면 나중에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갈 소프트웨어들 아니면 카톡 여러분이 새로운 카톡 툴을 개발한다. 데이터 센터에 돌아가겠죠. 지금은 그냥 프로그램 짜지만 카톡에 이제 서버 쪽 이제 스마트폰에 깔리는 거 말고 한다고 하면 애플리케이션도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 종류에 관련된 걸 다 어웨어하고 쓰게끔 만드는 것도 뭔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셋업이 되고 초기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할 정도로 정말로 에너지 센서티브한 분야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응용 프로그램도 이렇게 맞춰야 된다. 조금 더 많이 나가면 이거 뭐 재미삼아서 하나 넣어본 건데 응용 프로그램뿐만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비헤이비어하는지를 알고 열이나 에너지 관련된 걸 컨트롤하는 것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챗GPT 써보셨을 텐데 질문 하나 던지죠. 글자를 치면 그 질문에 관련된 해석을 한 번에 해요. 예를 들면 뭐 정재용의 강의는 어땠나요? 뭐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단어들을 가지고 한 번 해석하는 작업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 레벨 같은 게 그때 피크를 칩니다. 많은 글자를 한 번에 소모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정재용의 강의는 좋았어요. 이게 답이 나올 때는 글자가 하나씩 추론 과정에서 다음 글자가 추론 형태로 나오는데 이럴 때는 에너지 레벨이 확 떨어져요. 한 번에 다 생산하는 게 아니고 단어로 다음 단어를 생성해 나가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애플리케이션 특성을 알고 만약에 우리가 콜센터 같은 걸 AI로 만들었다. 되게 크게 규모 있게 만들었다고 하면 전력이 어떨 때 피크를 치고 어떨 때 미니멈을 하는지에 맞춰서 에버리지 전력을 서로 피크가 겹치지만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진짜 세심하게 따져서 전력 관련된 컨트롤을 밑에 내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일단 시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하고요. 뉴클리어는 진짜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너무 핫하다. 누구든지 갖다 주기만 하면 쓰겠다. SMR 같은 사실은 아니던 쓰겠다. SMR 같은 경우에는 지으려고 하면 몇천억 단위 들어가는데 하겠다. 이미 계약하는 것들 미국 회사들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을 우리나라 국가의 30% 씁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도 전력을 받으면 구글한테 쫄릴 필요 없어요. 내가 쓴 전기의 벌써 20%는 사실은 카본 프리야. 원자력 쓰고 있으니까. 경상북도 정도에 가면 전력의 대부분이 92%까지가 사실은 원자력입니다. 가정집에서 등불만 켜도 91%는 카본 프리예요. 거기다 공장을 짓거나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92%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2030년에 해야 할 달성에. 하나, 현재 시스템은 한전 또는 전력 거래소에서 알아서 잘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나한테 도달할 때는 총량만 도달할 뿐이지 이게 원자력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고객한테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도 내가 얼마나 그린 데이터인데 내가 얼마나 다른 예를 들면 타일랜드 같은 데서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원자력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인구도 많고 시장도 좋지만 대한민국에서 아시아 관련된 사업을 이끌어갈 때 정말 좋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예를 들면 경북에 간다 하면 92%는 나는 카본 프리야. 와, 너희 숫자 맞춰줄게.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노력 중이고요. 앞에 발표하신 분들 중에 그거 관련된 회사 공공기관도 있어서 원자력 쪽 전력 원 정보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돼. 그냥 지금 발전, 지금 송전, 배전 그대로 해. 다만 나한테 줬을 때 이게 어떤 비율로 들어오는 건지 그래서 내가 카본 인텐시티를 계산할 수 있다.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해줄 수 있겠다고 하면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이 안에서. 산업을 이끌던 발전시키던 해외에 있는 고객의 AI 허브를 아시아 AI 허브를 우리나라를 만들려고 하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에도.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정보로만이라도 좀 공유해주면 좋겠다.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사실은 카본 프리 측면에서.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아토 리서치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하지는 않으나 발전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과 MOU를 맺고 공급하고 소모하고 하는 걸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봤을 땐 제일 사랑스러운 이제 도가 경상북도인데 원자력이 좋아서 뭔가 한번 CFE 관련된 것도 그걸 기반으로 하는 AI 인프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협력하는 방안을 열심히 논의 중이거나 이런 고민들을 기업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